캠퍼스 한쪽 귀퉁이 홀로 법학사적에 심취한 현종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2월 이 대학에서 길고 길었던 박사과정을 마친 현종 씨. 학위 수여식 당일 강당을 꽉 채운 선후배와 가족들을 보며 후련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데요. 깜짝 인물이 등장한 건 만감이 교차하던 그때였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정말 많은 학생들이 환호를 했었고, 특히 이제 학위 수여식 때는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오시는데 부모님들께서도 감회가 좀 남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식순에 따라 엄숙하지만 평범한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던 그 순간 희망의 봄 기운이 새롭게 다가오는 복된 계절에 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나누어 받으신 순서지에 없는 특별 순서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께서 연세인 여러분, 졸업생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직접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연세대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소개와 동시에 연단 위로 등장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식 일정표에도 없던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 취임 후 대학 졸업식에 처음 참석한 윤 대통령은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중 현종 씨 귀에 유달리 들어온 건 자유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자유와 공정을 담보하는 법이 짓밟히고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자유란 현종 씨 같은 MZ세대를 설명하는 핵심 가치이자 이번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졸업식을 찾아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국정 철학이나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혀왔듯 윤석열 대통령 또한 미래 세대에게 국가 운영의 큰 노선을 밝히며 동의를 구한 건데요. 곧 생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청년 세대는 아직까지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 이 자기가 노력하면 과연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누구나 노력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 자유와 공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왜 하필 지금 자유에 주목한 걸까요? 새 정부 출범 초기 대한민국의 여건은 많이도 암울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초저성장의 늪에 허우적거렸지만 기업들은 해외로 하나둘 떠나갔는데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지성주의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서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950년대 메카시즘 광풍이 불던 미국에서 지식인 혐오를 설명하며 쓰인 반지성주의는 근래에 들어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보단 근거가 빈약한 데이터와 선동을 일삼는 이 광경, 어딘지 익숙하죠?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자유의 위기입니다. 즉, 반지성주의로 무너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핵심 가치인 자유의 회복이 출발점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 1년 전 취임식에서 35번이나 자유를 외친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국정 철학인 자유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출범 초기 민정수석실 폐지를 결정한 건 세평 검증을 위장한 국민신상 털기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징벌적 세금으로 불리며 국민의 주거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제도들도 손봤습니다. 집을 한 채 더 소유할 수도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범인이다라고 낙인 찍고 그래서 마치 징벌을 하듯이 높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연 조세 형평성에 비춰볼 때 정당한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거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자유와 법치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정책들도 시행 중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입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신념은 세계 무대로도 확장됐습니다. The assembly we are here and addressed by His Excellency Yoon Suk-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request the protocol to escort His Excellency. Of the General Assembly, I have the honor to welcome His Excellency Yoon Suk-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invite him to address the Assembly.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유럽 대륙 한복판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듯 거미줄처럼 연결된 세계에서 한 나라의 위기는 전 세계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추진한 것도 어느 국가도 홀로 살 수 없는 만큼 협력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맞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 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Yesterday, President Biden and I adopted a joint statement. It presents a vision of the alliance in action towards the future. Together, we will lead in innovation beyond security and foreign policy. We will work closely on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science, and open RAN. We will build the world of tomorrow that opens endless opportunities for our future generations. 고심 끝에 내린 한일 관계 정상화 결단은 이런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실용의 외교 전략을 작동시킨 결과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 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로선 자유니 연대니 하는 가치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고 보니 그만의 국정 철학의 방향을 대중이 알기 쉽게 브랜드화한 역대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1년이 다 돼가도록 국정 슬로건조차 없습니다. 이제 뭐 정권의 어떤 한 특징을 이제 그 한 단어로 좀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 단어에 좀 속박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굳이 이렇게 브랜드화하지 않더라도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나 다름없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슬로건화해서 내걸고 나갈 필요성을 이제 못 느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여주기식 슬로건보다는 일과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도 반영된 걸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브랜드가 없는 게 오히려 브랜드랄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올 초 스위스 다보스에선 아주 특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민다는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뮤지엄 그런데 이 세기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진 국내 그룹 총수들의 조력이 결정적이었다는데요.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 기업이 존재감을 발휘한 덕분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홍보할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글로벌 CEO들에게 제 사무실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한국을 방문할 때 편하게 찾아달라고 했고 한국 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기탄 없이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원팀으로 활약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민간 주도 경제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지
약자를 돕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제를 과도하게 올렸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였죠. 기업이 성장을 하고 국가가 성장을 해야만 일자리가 생기고 하는 거지, 오히려 소득이 주도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었죠. 경제의 중심은 기업과 국민에게,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기는 겁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범 이후 지금껏 개선된 규제 조치만 688건. 기업의 매출이 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기록을 몇 개 쭉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걸 그렇게 기록하셨다고요? 이제 제가 어제 자고 일어난 데이터를 이제 수면일기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수면 일기를 작성하면 그게 뭐 네. 어떤 도움이 있는 거죠? 이거 작성을 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수면 제한요법을 진행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 불면증을 약 대신 앱으로 개선한다는 건데, 아이디어만 신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디지털 치료기기 공식 허가도 받았습니다. 차세대 치료제라 불리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내에서 품목 허가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 임진환 대표가 예상했던 시장 진출 시기보다 무려 1년이나 앞당겨진 시점이라는데요. 1년을 벌었다 정도.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1년이라고 엄청 큰 굉장히 크죠. 근데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제품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잖아요. 파격적인 기간 단축의 1등 공신은 1년이 넘는 허가 과정을 5분의 1로 줄인 규제 개혁. 진짜 정부 기관 담당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도와줬고요. 저희만이 아니라 디지털 치료기 기업들 대표들이나 연구개발본부장들하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논의를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호 품목허가 나기까지 정말 실제로 정부기관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상용화를 위한 남은 과정들을 진행 중입니다. 머지않아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을 그날을 고대하며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또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됩니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이나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민간의 역량을 확실히 뒷받침하면서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공정한 시스템 확립에도 애썼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들은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부딪힐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일까요? 민간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기업하기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척도는 외국인 직접 투자액입니다. 지난 상반기 감소세이던 외투액은 새 정부가 들어선 5월 이후 급등한 데 이어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이라는 기조 전환이 외국인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We're delighted to confirm our intent to invest $2.5 billion in Korean content. And we're able to make this decision because of our great confidence in the Korean content industry, and we will continue to make great stories. 비단 이런 수치가 아니라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산업부나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등과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기업과 정부가 협업할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 통계청과 기업인들이 만나가지고 뭐 기업이 원하는 통계 정보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그런 간담회도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좀 바빠진 거죠, 저희가. 이전에 비해 한결 기업의 호의적인 분위기임이 느껴진다는데요. 기업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고요.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뭐 수출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나게 되면은 뭐 이런 정부의 조치들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뭐 적극적인 투자라든지 뭐 그런 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3대 개혁 또한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요. 한편으로는 나라의 빚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은 큰 틀에서 봐서 하나의 패키지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인 개혁 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건 언제나 기득권의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역대 정권의 개혁 시도가 대부분 공연불로 끝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설령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앞날에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는 윤석열표 뚝심. 그러고 보니 지난 1년간 옳지 않은 길이라 판단되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줏대 있는 윤 정부의 고집. 민간 중심 시장 경제, 자유와 연대, 공정과 법치의 국정 철학이 더해진 지난 1년. 어쩌면 국민들에겐 아직은 멀게만 느껴질 얘기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국정 철학은 이미 수많은 정책의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진 국민의 삶, 변화된 대한민국 기대해봐도 되겠죠?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뒷받침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